자, 따라서 그림 30장. 브레인 용어 100개. 자, 따라서, 자, V1, V2, V3. 됐죠?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대표 과학 채널 YTN 사이언스에서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생명과학계의 격전지가 옮겨가면서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국가의제로 선포한 뇌과학. 하지만 방송에서 다루기엔 다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접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뇌를 공부하고 싶은 시청자들에게는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각 신체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처음엔 좀 어렵지만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는데요. 언젠가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보고 싶었던 뇌과학.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뇌과학 강의하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도 과연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뇌과학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하는 뇌과학 강의는 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브레인은, 우리가 브레인을 이해했다는 것은 브레인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브레인이 어떻게,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는 그 구조에서 상당히 관련돼요. 그래서 구조를, 브레인 전체에서 한 10개의 단면 구조 혹은 입체 구조를, 우리가 언제든지 그릴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구조에서 어떤 기능이 나오는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용어를 기억해야 돼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브레인에 대한 용어가 처음에 이제 어렵다고 느끼지만 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0개 정도 브레인 구조에 대한 용어를 철저히 기억을 하면, 암기를 할 수 있으면 브레인 용어하고 구조를 결부시켜서 우리 인간 브레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세부적인 내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보통 글로 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그림으로 브레인을 공부한다는 게 좀 왠지 신기하기도 한데요. 꼭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면 집중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집중하는 현상을 보면 그 결과의 피드백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즉각 나오거든요. 아주 신속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몰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원본을 두고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 해보세요. 잘못된 걸 즉각 알아요. 한번 그려보면 1분 내로 내 그림이 시원찮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러면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브레인 구조에 대한 그 다른 지식들이 그 그리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체계화돼 가요. 스스로 그 브레인 그림에 그 이야기가 결부가 되면서 지식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체계화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보통 책을 읽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적어도 3배 이상 효율적인 학습법이죠. 네. 저도 열심히 그림 그리면서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수업 주제 어떤 걸 한번 배워보게 될까요? 오늘 이제 우리 동물로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숨 쉬고 걷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 출발점이 그 숨을 쉰다는 과정이잖아요. 그 숨 쉬는 과정은 우리가 허파 또 심장도 일부 관련되는데
그 숨을 쉴 때 간장되는 미주신경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인데 우리 내장, 심장, 허파, 그 다음에 창자, 간 이런 모든 걸 그 조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신경을 하나를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려보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하면 실질적인 브레인 공부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강의 현장에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숨 쉬고 걷고 생각한다. 대졸. 자, 그 위에 뭐 한번 불러보세요. 정신현상 중에. 말하기 있는데, 말하기는 숨쉬기의 조절작용이에요. 됐나요? 자, 예를 들어주면, 숨 쉬는 게,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 숨 마시면 다 죽으니까. 그건 너무나 생리적인 문제고, 그걸 떠나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좀 이제 허전하다. 마이크.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숨 쉰다는 거하고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따라서요. 심장이 뛴다. 심장이 뛴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숨 쉰다는 거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심장 뛰는 거하고 숨 쉬는 거하고 분리할 수 있나요? 물론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여러분들 많이 봐요. 흔히 볼 수 있어요. 그 분리할 수 있어요. 인공호흡기 달고 심장은 계속 뛰고 인공호흡은 인공호흡기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일 경우에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 숨 쉬는 거하고 심장 뛰는 거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하다기보다는 그게 두 개 항상 같이 가잖아요. 한번 보세요. 달리기 한번 뛰어보세요.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호흡은 허허허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자, 우리가 따라서 발음, 발성. 운동은 전부 발음에서 왔잖아요. 그걸 한참 후에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보세요. 우리가 일단 말을 할 때, 노래하거나 말을 할 때 숨을 쉴 수 있나요? 저도 이 생각을 최근에 와서 했어요. 몰랐어요. 노래하고 말할 때 내가 숨을 못 쉰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좀 말하면서 숨 한번 쉬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낼 숨을 조절해갖고 언어가 출현하는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작용 같지만은 사실은 그 물리적, 생리적 현상을 보면 출발은 뭐냐면 숨을 쉬는 행위 중에 그 두 가지 다는 아니고 내는 쉼을 적당히 끊어서 적당히 끊어서 내는 거예요. 그게 발성이에요. 사실은 그건 언어라는 거는 뭐 한 기껏 해봐 20만 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럼 더 먼저부터 이건 있었던 거예요. 먼저 뭘 했겠어요? 한번 울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때 호흡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네, 조금 너무 좀. 굉장히 막 서름에 받쳐갖고 울 때, 울고, 그 뒤끝에 되냐면, 이 낼 숨을 단속적으로 탁탁 끊어요. 발악이적으로 이게 낼 숨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는 행위. 또 사실은.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숨을 조절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 울거나, 웃거나, 노래 부르거나, 말하기는 뒤에, 언어니까 굉장히 고급 행위라 빼고도, 따라서, 자, 울기, 노래 부르기, 다 뭐죠? 감정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엄청 강한 감정을 전달할 때 우리는 뭘 사용하느냐 하면 발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숨쉬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숨쉬기에 대해서, 숨쉬기 하니까 이거는 뭐 생명이 직결되고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 이 너무나 끔찍한 현상에 매몰되어갖고 숨쉬기의 다른 차원을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사실은. 더 놀라운 차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인간이란 동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숨쉬기에 특히 날숨을 적당히 탁탁 끊어서 조절할 수 있는 그 성대, 그 다음에 혀뿌리, 후두, 인두, 이쪽을 조정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자연의 소리에서 말소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말소리가 출현한 거예요. 물론 원숭이도
한 40가지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그러잖아요. 그 천적에 대한 그 뱀이 나타났을 때, 표범이 나타났을 때 다 달리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대요. 우리 인간의 언어의 출현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침판지나 원숭이가 한 40가지밖에 못했다면 우리는 몇 개 정도 해요, 그걸? 네. 뭐 한 10,000개 단위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 말하는 말의 톤이나 그 음색이나 이 말의 그 빈도나 이런 걸 가만 관찰해 보면 전적으로 날숨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이걸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곧장 그 다음에 뭐 들어가냐면 자 따라서요. 미주신경. 네, 이제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미주신경을 만나게 되는 거야. 우리 다 미주신경 배웠죠. 따라서 베이갈 러버. 네, 베이갈 러버 미주신경입니다. 한자로 뭐냐면 헷갈린 미자, 어지러울 미자, 달릴 주자, 어지럽게 달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달리겠어요? 그 신경이. 그 신경이 우리 내장을 전체를 관장해요. 그래서 막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헷갈리고 그래서 미주신경이라고 그래요. 처음 공부하면 미주신경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아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뭐 내장 간장하고 쭉 되는데 특히 미주신경이 허파, 심장, 그 다음에 창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따라서 후두, 인두, 식도. 네. 특히 후두하고 이쪽은 발성을 조절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만나면 인간의 그러니까 동물 전체 그 자율신경이 아주 본질인 뭔가를 느끼게 돼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숨 쉬고 걷고 생각한다. 자,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구상의 동물이 협응적으로 교본 운동 안 하는 게 없어요. 교본 운동 안 하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교본 운동 아니잖아. 우리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것만 교본 운동 할까요? 이렇게 하죠. 따라서 교본 운동. 협응적. 예, 협응적 사지 운동. 그래요. 보세요. 근데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뭐죠? 협응적 운동이요. 교본 운동이요. 따라서 낼 숨, 덜 숨. 예, 교본 운동. 세상에. 생각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제들이. 생각도 교본 운동이요. 따라서요. 진짜 놀라운 개념. 생각도 교본 운동이다. 자, 교본 운동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협응적이란 말 폈어요. 그냥 따라서요. 사지 교본 운동. 사지는 이거 4개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 교본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것도 안 되잖아. 제시 훈련 이렇게 하는데 어디 없잖아. 어떻게 하죠? 이제 아시겠어요? 심장도 교본이요, 사실은. 뛰고 쉬고 그러는요. 허파는 확실히 교본은요. 낼숨, 날숨, 낼숨, 날숨. 이렇게 들락날락. 자, 그래서 이게 대전제고 이 전체에 있는 거는 교본이라는 개념이요. 네. 그래서 이걸 진화적으로 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 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몸통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몸통 전체에서 몸통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지교본이요. 그 다음에 그렇지. 개별 이때는 간략하게 적이란 말 빼버렸어요. 그냥 개별 사지 말단. 자, 교본 운동 확실히 이해하셨죠? 숨쉬기, 그것도 다 교본 운동이에요. 생각도 교본 운동이에요. 그러면 사지 말단, 개별 사지 말단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손동작을 쓸 때, 대부분 손동작은 보면 우리가 도구를 조작하거나 무슨 뭐 청소를 하든 뭐
뭐 실험실에서 뭘 하든 글씨를 쓰든, 자, 글씨를 쓸 때 개별적이잖아요. 글씨를 두 손 같이 쓴 사람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손의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됐을까요? 사지 말다는 움직임이 발가락, 손가락 움직임이 왜 개별적으로 됐을까요? 특히 손. 여러분들 뭐 도끼를 갖고 뭘 한다든지, 손을 갖고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갖고 뭘 자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두 손의 역할이 달라요. 하나는 고정시켜 주고 하나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두 손의 역할이 디프레시에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의 역할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 손을 움직이게 하는 이 신경 시스템이 역할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손 동작에서 언어가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잔의, 운의 언어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언어는 전적으로 우리 인류의 거의 80% 이상이 언어는 잔해에서 처리합니다. 다 알죠?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이건 뭐 명확히 밝혀진 거예요. 그럼 왜 잔해하고 운해가 언어를 왜 두 개 나눠갖고 안 쓰고 한쪽으로 몰아줬지?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손 동작을 보면 알아요. 손을 오른손, 왼손을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지하든지 오른손잡이도 저는 항상 뭘 하면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을 갖고 조작을 하고 오른손을 갖고 지지를 해요. 이렇게 해요. 네. 다들 자기 손 동작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동등하게 두 손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잔의 운의 분화가 시작된 거예요. 신경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이 그림은 누로사이즈 전체 탑다운으로 보는 그림이요. 하나만 그려보죠. 자, 요건 아주 간략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글쎄요. 자, 요걸 동일하게 5개 정도만 그려보세요. 자, 오케이. 대략 5개 정도 그랬어요. 요 별표되어 있는 게 신경세포체입니다. 몸집이고, 이거 나온 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걸 점선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이게, 자, 요 하나가 뭐냐면, 누런, 신경세포. 자,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해줄게요. 자, 요건 따로 그렸어요. 이렇게 하나 그리지 말고, 자, 이게 세포잖아요. 신경이라는 이름의 세포는 다른 한 가지 유니크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세포막이잖아요. 세포막이 무한대로 이렇게 자라는 세포예요. 우리 브레인에는 신경세포가 대략 1000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뇌 피질에는 한 140억 개 정도 있어요. 야들이 이게 길게 한 1m까지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 머리카락 단면보다 적어요. 0.02. 예. 이걸 200 마이크로잖아, 이러면. 대략 20 마이크로쯤 돼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사람 키만 한 거고, 요거는 눈에 안 보일 정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뭐냐 하면, 요것들이 쫙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이 있고, 이 선들이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두 부분이 브레인을 형성하는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점선 부분은 신경세포체. 예, 신경세포체 저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자, 뭐라 그러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적으세요. 이걸 간갈리온이라 그래요. 간갈리온.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갈리온보다 더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 하면 이게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누클레어스라 그래요. 누클레어스. 예. 자, 주목해보세요. 신경은 간단하게 이 개념 놓치면 안 돼요. 간갈리아는 동일해요. 간갈리아하고 누클레스는 같은 말인데 어디에 있는가? 자율신경계에 있을 때는 간갈리아라고 하고 이쪽 대뇌에 있을 때는 누클리어스라고 그래요.
실체는 뭐냐면, 자, 이게 거의 신경세포처럼 보인다 합시다. 이게 세포체고, 이게 축삭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모여갖고 덩어리진 요 핵 덩어리를 누클레어스라고 그래요. 누클레어스. 강갈리아. 그 다음 이 선들이 쭉 모인 이 선들의 다발. 선들의 다발 이름이 만만찮아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게임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선들의 다발 이름을 NERVE.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아지면 뭐라 그러냐면 번들이라 그래요. 번들. 그 다음 조금 더 두꺼워지면 트랙이라 그래요. 자, 운동선수들 트랙 돈다 그러잖아. 트랙 이름만 쓰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나 하면, 야들이 또 모이면, 그 다음에 야들이 또 뭐냐면 케이블 여러분들 그 PC 이런 데 보면 그 케이블 다발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블 다발처럼 되어 있는 거 얇은 띠 말 그대로 얇은 띠요. 그렇게 된 걸 뭐냐면 렘니스커스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따서 렘니스커스. 네.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렘니스커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 이야기 드릴게요. 자, 먼저 가운데 있는 미디얼 렘니스커스 엄청 큰 띠입니다. 그걸 뭐냐면 내척 섬유띠라고 그래요. 내척 섬유띠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야기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척 섬유띠는 어디서 왔냐면 척수 후 섬유단에서 와요. 포스테리얼 칼럼, 따라서 포스테리얼 칼럼. 네, 척추 후 섬유단에서 올라온 그것이 곧장 교차를 하면서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돼요. 그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S1으로 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의식적 우리가 몸 체감각을 만들어줘요. 스피널 렘니스커스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척수로 중에 척수에서 시상으로 가는 엄청난 다발이 있어요. 척수에서 시상으로 가는 엄청난 다발이 전 척수 시상로가 있고 후 척수 시상로가 있어요. 그런데 전 척수 시상로는 뭘 하느냐 하면 촉각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후 척수 시상내는 반만화 갖고 안쪽은 뭘 하느냐 하면 온도를 뜨겁다 차다를 알려줘요. 바깥 후 척수 시상로는 뭘 하느냐 하면 통증을 해줘요. 그걸 다 합쳐갖고 올라가는 그게 스피널 렘니스커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제미널 렘니스커스. 네, 트리제미널 렘니스커스는 뭐냐 하면 트리제미널 크라이널 러버. 그러니까 3차 신경, 다 3차 신경. 3차 신경은 굉장히 커요. 어디서부터 나면 상부쯤에서부터, 교내 상부에서부터 쭉 놀아갖고, 그 다음에 하소나각 쪽에 큰 덩어리가 있고, 밑에 척수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내 3차 신경. 그 다음에 교내 주감각 3차 신경. 그 다음에 척수 3차 신경.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커미슈어가 있어요. 커미슈어. 예. 커미슈어는 뭐냐 하면 교련이라고 합니다. 교련. 커미슈어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큰 거요. 안타리어 커미슈어 또. 포스테리어 커미슈어 또. 뭐죠? 코파스 칼라섬. 네. 2억 개 넘는 섬유다발이에요. 브레인에서 가장 큰 섬유다발, 거기 커미슈어예요.
코퍼스 칼슘이 잔해 운해를 연결하는 섬유 다발을 커뮤셔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뮤셔. 그래서 가장 우리 말고 안토리오 커뮤셔, 포스트레 커뮤셔, 하벤둘라 커뮤셔. 그 다음에 해마가 잔해 운해 있으니까 연결하는 거죠. 히포캄팔 커뮤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키아스마. 네, 키아스마도 섬유다발이에요. 무슨 섬유다발? 교차하는 거예요. 네. 대충 어디 있죠? 시신경 교차잖아요. 네. 그래서 옵틱 키아스마. 옵틱 키아스마. 자, 지금 이렇게 이름 들었던 지금 대략 한 7개 이름이 다 뭐다? 섬유 다발이라는 걸 평생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시쿨러스 한번 해보세요. 파시쿨러스 무지하게 많잖아. 대표적으로 미디알 롱드투드널 파시쿨러스. 그거는 베스큘라, 정전해가고 연결돼갖고 우리 균형 잡는 거예요. 미디알 롱디투드널 파시쿨러스가 하행이 있고 상행이 있어요. 하행은 우리 어깨 근육 하는 거예요. 목하고 어깨 근육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고개사들이 장대 잡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동안근, 눈동자 움직이는 신경하고 연결돼요. 그게 올라가서. 미디알 롱디투드널 파시쿨러스가 위로 올라가서 시신경하고 연결되면서 눈으로 보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균형하고 눈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예를 든 게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눈 뜨고 한번 있어 보세요. 이거 30분씩 있을 수 있어요. 눈 감고 있어 보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균형 감각이, 이 균형이잖아요. 시각하고 엄청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라는 거하고 시각은 다른 감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 감고 이게 연결 안 되고 서로 간섭 안 할 것하면 눈 뜨는 감도 상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눈 감으면 이거 눈 뜰 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놀랍게도 이게 정확하게 나이하고 비례해요. 어린애들 오래 있어요. 눈 감아도. 그래서 일본에서 어디 뉴스 보니까 이거 앞으로 건강진단이 였는데요. 그만큼 정확해요. 예. 그래서 균형 감각하고 시각 계속 발달하면 나이가 들어도 조금 늦겠는데 걔한 자연 상태로 내들으면 나이에 정확히 필요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이 든 사람 3초도 모니까 넘어진다. 콜로커스? 아, 칼럼. 아, 맞아요. 칼럼도 써요. 그래, 좋아요. 이거 굉장히,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 혀를 찔렸어, 나도. 따라서 어디 칼럼이 어디 있죠? 포스트리어 칼럼. 예, 포스트리어 칼럼 위로 올라가서 교차하면서 뭐가 바뀐다? 올라가서 그게 바로 뭐냐? 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렘니스커스로. 예, 그게 미디얼 렘니스커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본 게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요. 요 끝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들이 왕창 달라져요. 자, 이게 하나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100억 개, 1000억 개 모여갖고 서로 인텍션 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첫 번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야가 다른 야를 만났어. 자, 첫 번째 케이스.
검색해요. 야가 다른 야를 만나서 요 만나는 걸 뭐라 그러죠? 요 접점을 시냅스라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 이걸 대뇌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야가 야를 이렇게 만나는 경우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 여우에서는. 근데 2m 내려가면 no 이런 경우 오히려 드물 수가 있어요. 2m 내려가면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네. 두 번째, 야가 뭘 만나는 거 잘 보세요. 야가 이런 야를 만났어. 일단 모형도입니다. 근데 모형도도 의미 있는 모형도요. 혹시 이제 감 잡은 사람 이야기하세요. 이런 야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거죠. 골격거려요. 드디어 야가 이런 야가 끝에서 최고 마지막에 왔는데 봤더니 뭘 만나나 하니까 이런 조직을 만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야가 쫙 내려가더니 쫙 가지를 이렇게 뻗어. 이렇게 돼요. 골격근을 만나는 거예요. 자, 골격근을 만났을 때를 일어난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따라서요. 생각한다. 생각대로 움직인다. 수익은. 네. 딱 요 한 경우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네.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의식작용으로 의식할 수 있는 움직임, 이 작용, 신경작용에서 의식할 수 있는 건 이 골격근에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오늘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린데, 뭐 또 이상한 데로 가는데, 예를 들면, 야는 조금 이상해. 어쨌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그려줄게요. 요 이렇게 핵이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같아요? 예, 이거 심장근으로 가는 거예요. 심근. 예. 심근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숨 쉬고 호흡하고 관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근으로 갈 때는 이거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염주알이라 그런 말 표현해서 염주처럼 이렇게 가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가면 무수하게 많은 근육 세포에 쫙 파이링을 해줘. 분비를 해줘요. 그래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심근이.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야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그림 너무 좀 그렇다.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 가느냐 하면 세포인데 야들 세포는 또 희한하게 생겼어. 쩔쭉하게 이렇게 되는 세포로 가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이때부터는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색깔을 쓸게요. 자, 이건 개념 중력. 이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상하게 안으로 들어가, 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뭘 해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장근이에요. 내장근. 혹은 민문이근이라고 배웠죠. 이 세 가지 양상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주면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피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피부에 들어가는 거는 이 말단이 그냥 이 피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건 피부 조직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될 때 요 신경, 요걸 이름을 부르는 게 있어요. 요 뉴런을 부르는 이름이. 그때 요 신경을 부르는 이름이 계제뉴런, 한자로 계제뉴런, 사이뉴런, 중간세포, 중간뉴런, 다 이런 말 써요. 예. 자, 우리 대뇌는 거의 전적으로 이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 안에서 갑자기 근육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세포 갑자기 근육 못 만나잖아요. 근육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척수로 늘어와야 되잖아. 늘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여기 있는 뉴런들은 주로 어떤 환경이 있냐 하면 이것이 이런 뉴런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말단위 뉴런이라는 거죠. 말단위 뉴런이라는 거. 다시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왔는데 말단위 봤더니 뉴런이라.
그래서 요거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범주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네 가지 범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인간이라는 동물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상상 실험을 하시면 돼요. 야들이 일단 100억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100억 개를 이런 이렇게 모판 생각합니다. 모판. 발라스타. 모판 좋아요. 모판 같은 데다 쫙 까는 거야. 뭘? 저 세포체를 이렇게, 자, 집중. 요 개념을 이제 지금 제가 브레인이 뭔가 이제 핵심으로 보여줄게요. 이 선들 됐어. 참 진짜 좋아. 교재 이상 없어.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 자, 요게, 이 비율로 따지면 요게 20 마이크로고 이게 1m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면 비율로 따지면 요만하다면 저 끝까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율로 따져주면 이게 얼마, 이게 1m까지 된다 그랬잖아. 이게,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20 마이크로. 이게 1m. 한번 빨리 비율 계산해 보세요. 5만 배. 5만 배. 그렇죠. 빨랐죠. 5만 배. 자,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요. 세포체. 어떤 세포체? 핵이 있고, 뭐, 이 안에 뭐, 골기체가 있고, 온갖 있는 미토콘드리아 버글버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축사기요. 물론 축사기도 미토콘드리아 버글버글해요. 어쨌든,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꼽는 거예요. 착. 몇 개? 빨리 꼽아보세요. 100억 개. 꽂았어요. 그럼 판때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100억 개 했는 판때기가, 자, 여러분들, 대충 이 피지를 다 펴면 신문지 한 장 정도 된다 그래요. 신문지 한 장. 예. 맨 일간지 신문지 한 장쯤 돼요. 이 모판이. 이걸 그래 100억 개를 심어보세요. 됐죠? 심어갖고, 이제 이거 모판을, 이 평면을, 자, 구겨보세요. 자, 들면 묵직하니까 굴곡이지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덮어보세요. 무슨 양인지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잘 됐어요. 이게 내 머리 위에 100억 개 있는 거죠. 100억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이, 10m짜리 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막 난리 났겠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100억 개 선들이 나올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100억 개보다 더 많아요. 하나도 서너 개 나는 경우도 있거든. 기본 아주 미니멈 100억 개 정도 생각했어요. 이 100억 개 선들이 10m짜리 선이 100억 개 있는 거야. 야도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걸 요만에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게 엮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엮다 보니까 경태가. 온갖 형태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시다. 자, 다시 너버, 번들, 트랙, 파시클러스, 랜디스커스, 커미슈어, 키아스마, 칼럼. 이제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박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특히 생각의 교본 운동을 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제가 그동안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신경세포 묶음을 이렇게 용어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좀 깜짝 놀라거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사항을 공부할 때 먼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있는 궁극의 실체는 신경이라는 세포밖에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신경이라는 세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갖는 그 다양한 형태를 부르는 이름들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세포들의 세포체들이 모인 걸 핵이라 그러고, 그게 중추신경계에 있을 때는 누클리어스 핵이라 그러고, 말초신경계에 있을 때는 그걸 강갈리온이라 그래요. 그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있으면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들, 가지들의 묶음이 국수다발처럼 이렇게 묶음이 돼요. 그렇게 묶음이 된 걸 이름이 한 10가지나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10가지 너브라든지 스테리아라든지 번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 10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면 이게 첫 강의에서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그 용어가 계속 되풀이 돼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과학 공부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게 또 시청자 여러분, 특히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용어는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죠. 암기를 해주면 기억했다는 거는 벌써 신경세포가 이 시냅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은 점진적으로 브레인이 바뀐다는 말이고, 그렇게 바뀐 브레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바뀐 거예요.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뻗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말씀대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학습 근육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간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감정을 가지고 주위 환경을 지각하는 것. 개성이 있고 또 자기 통제력을 보이며 서로를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인도 정부는 인류 역사적으로도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돌고래를 사육시키고 쇼를 시키는 그 수족관을 폐쇄하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돌고래의 뇌는 인간의 뇌와 크기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고 좌뇌와 우뇌가 잘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나 대뇌 피질이 발달돼 있어 복잡한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요. 감정 교류 능력, 또 고도의 사고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총 28개국 가운데 돌고래 수족관을 없앤 곳은 15개국에 이르고요.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수족관 그리고 쇼장을 없애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 뇌. 이 신비한 기관에 대해 공부한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박문호 박사님의 특별한 뇌과학 강의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루하지 않았어요. 박사님 강의가 이제 항상 보면은 굉장히 어떤 지식들,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몇 개의 단어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준다는 게 참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부 참석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최소 3년 이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